다음 소식 이수아 기자가 바로 또 준비했네요. 네, 두 번째 아이템 제목은요. 윤 대통령 돌고 돌아 다시 청와대 영빈관 왜입니다. 이 윤 대통령이 어제 베트남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만남 자체도 사실은 첫 국빈 만찬이기 때문에 네. 관심이 쏠리지만은 더 중요한 부분은 이 회담이 열린 장소입니다. 이 발제에 나왔지만은 바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네. 이 만찬이 진행된 건데요. 네. 이 한미 정상회담 만찬 얼마 전에 열린 거 생각해 보면은 네.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어진 외빈 행사도 뭐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호텔 한남동 관저 이런 곳에서 열렸습니다. 네. 청와대 영빈관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 청와대 영빈관이 어떤 공식적인 장소로 사용된 겁니다. 네, 꼭 카타르 월드컵이 지금 한창이잖아요. 네. 이 두 정상이 만났던 어제 축구 이야기가 빠질 수 없었는데요. 네. 한국 축구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축하하며 두 정상 건배 제의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전통주로 러브샷을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게 조금 이례적인 장면인가 싶었는데 찾아보니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이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러브샷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수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전에는 사실 뭐 관저에서 하기도 하고요. 뭐 중앙박물관에서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왜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을 한 거죠? 이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좀 히스토리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정부가 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새 영빈관을 짓기 위해서 좀 800여 원의 예산을 배정해달라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 대통령실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더 불거지고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결국 윤 대통령이 직접 이 철회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이 국회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전면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새로 지어진 영빈관은 없는 상황인 거죠. 이 때문에 이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좀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마저도 이건 좀 국빈 만찬 장소로는 좀 약하지 않냐라는 내부 의견이 있어서 막판 선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청와대 영빈관 재활용 쪽으로 좀 다시 선택이 가게 된 건데요. 이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은 실용적 공간을 재활용하는 의미다라는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대통령실 이전 계획 처음에 윤 대통령이 가져왔을 때부터 인수위 때부터 이 영빈관 활용 가능성 열려 있긴 했거든요. 과거 윤 대통령 인수위 시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 워싱턴에 있는 블레어 하우스 같은 거를 건립하는 방안도 있고요. 지금은 이게 1년에 몇 번 안 쓰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걸 꼭 써야 되면은 시민 공원이지만 저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외국 귀빈을 만약에 모셔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그 공원은 개방하더라도 이 건물은 뭐 저녁에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네, 저렇게 가능성은 언급이 됐지만 이번에 처음 쓰인 거고요. 이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었던 탁현민 전 비서관이 다소 뼈 있는 말을 이 뒤에 하기도 했는데요. 이 영빈관에서 국민 행사가 열리는 일이 참 당연한데 어렵고 힘들게 돌아 왔구나 싶다. 이제라도 윤 정부가 청와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뭐 돌고 돌아서 정말 청와대 영빈관에서 다시 이 국빈 만찬이 열렸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 봐, 국빈 만찬 할 데 없잖아라고 혹시 다시 영빈관에서 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없잖아라는 얘기를 누구를 향해서 하겠어요. 그건 뭐 대통령실의 결정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대통령실에서 해명 중에 실용적 재활용, 전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800 몇십억 원의 이 두 해 예산을 들여서 영빈관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논란을 많이 불러왔습니까? 그 돈을 들여서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별도의 공간에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기존에 있는 청와대 영빈관은 아무리 청와대를 공원으로 개방을 하더라도 그 일정 부분만큼은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이미 뭐 의전이나 아니면 뭐 내부 치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수준도 꽤 높고 그렇다면 이걸 쓰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왜 안 썼느냐? 지금까지 대통령이 용산으로의 이전 이후에 단 한 발자국도 가지 않겠다라는 그 단언, 그거를 한 발자국도 정말 뒤로 후퇴하지 않겠다는 고집 때문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대통령이 한 번쯤 나서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아니라도 관련된 참모가 뭐 대변인보다는 조금 더 높은 참모가 보십시오. 이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용적 재활용 측면에서 청와대를 영빈관을 쓰기로 했습니다라고 국민에게 한마디 하는 게 그게 저는 소통이 아니었을까. 그걸 대통령이 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사실 이런 식의 좀 유연하고 탄력적인 자세가 다른 곳에서도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청와대 영빈관을 다시 이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게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앞으로 있을 국빈 반찬도 그럼 과연 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계속 열릴 것이냐라는 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전에는 빈설만 왕세자 때는 관저에서 만찬이 있었었죠. 어제 저희가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알고 보니까 김기현 의원도 관저에서 만났더라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수아 기자, 네. 관저에서 또 다른 만남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여당 지도부랑 의원들만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관저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 불렀다. 이 관저 정치에 이 사실상 시동을 걸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과거에 혼밥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던 만큼 좀 전방위적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네. 부른 시점이 문제겠죠. 이상민 장관을 따로 관저에 불렀다는 것 결국 여권 내부를 향한 일종의 메시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한동훈 장관의 차출설이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한 장관을 또 따로 관저로 불렀다. 이것도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차출설에 나오면서 이 전당대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워낙 예뻐해서 한 장관 더 귀하게 쓸 것이다라며 한 장관의 출마 가능성은 오히려 낮게 봤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나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의 차출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로서? 귀하게 쓰시려고 하지 않을까 더 귀하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당대표가요. 다음 미래행보의 좋은 자리인가 어떤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축배가 될지 독배가 될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에게는 대통령께서 그런 자리를 좀 험한 자리를 맡기지 않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뻐하시니까. 네, 지금 더 귀하게 쓰지 않겠느냐라는 나경원 전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더 귀하게 쓰면 어디다 쓴다는 얘기일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지금 한동훈 장관의 뭐 대표 차출설 네,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지금 이제 내년 2월, 3월쯤 돼서 일단 아마 전당대회 열릴 텐데. 네, 자,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 가려고 그러면 사표를 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최소한 6개월은 당비를 내야지만이 권리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그 특별한 조항을 만들겠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논란이 될 것이고 그쵸. 또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행보가 보면 결국은 당 대표를 가기 위한 행보가 아닌가. 또 지금 현재 있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이것 또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즉 여당이 지금 어떤 면에서 검찰이 하고 있는 모든 수사가 또 그런 정치적 수사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과연 그 부담을 여권이 지금 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특히 또 이 아무래도 장관과 하고 또 정치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실은. 네. 정치인이 될 경우에 이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수가 있고 네. 지금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으로서 자기 입장을 딱딱 밝히고 이게 이제 인기가 있지만 네. 정치인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정치라는 게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한동훈 장관을 당대표로 했을 경우 이 어려운 정치판에서
자칫하면 예를 들어서 상처를 입을 수 있으면 아니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도 얘기한 게 워낙 예뻐하시니까 험한 자리에는 보내지 않으실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아마 빠르면 내년 총선 때 아마 이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내년 총선은 험한 자리가 아닌가. 네, 내년 총선은 예를 들어서 뭐 총선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직접 출마를 해서 뭐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아니면 더 늦게 아마 저는 더 큰 목표를 위해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대선 얘기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장관의 조기 지금 당 합류는 그렇게 썩 원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당에서 볼 때는 당장 선거가 임박하니까 뭔가 누구라도 좀 데리고 와서 선거에 좀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네. 지금 뭐 당내에 있는 후보로서는 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뭔가 아마 당에서는 이야기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는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크게 아마 대선까지도 지금 바라보시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관저에 초대된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초대된 사람이 있으면 초대받지 못한 사람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어떡하죠? 네, 일단 친윤계이지만 아직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윤계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관련된 목소리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잘 하시는 거고 더 하셔야 되죠. 저는 뭐 민주당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부른 대상이 윤핵관으로 뭔가 불리는 의원 4분이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대통령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예, 공적인 그 분들을 먼저 불러야죠. 사보다는 공이 앞서야 되고요. 관전은 안 가보셨겠네요. 관저는 뭐 아직 못 갔습니다. 뭐 특별한 분들만 가시는 것 같네요. 관저 갔다 와야지 낙점이 된다고만. 네, 윤경호 위원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처럼 몇몇만 이 초대돼서 관저에 가는 상황이면 사실 뭐 아니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당목이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보이거든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고 맨 처음 불렀던 게 흔히 말하는 윤핵관 4인방 네. 부부 동반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걸 사적인 뭐 자리 그러나 그건 사적인 자리를 뛰어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이어졌다는 뭐 비대위원들과의 관저 만찬, 네. 또 아까 이상민, 한동훈을 포함한 일부 내각 장관들과의 만찬, 이거 알려졌다라고만 돼 있잖아요. 네. 왜 그걸 기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죠? 사실 그런 점이 저는 더 큰 문제가 아닐까. 대통령이 관저에서 불러서 저렇게 하는 거 정무수석 두고 있고 사실 일정한 간격의 정치 개입 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게 그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관저에 초대된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관저에 알고 보니까 이상민 장관, 한동훈 장관도 초대가 됐더라.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민지숙 기자. 네. 오늘 좀 새로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한 장관 이른바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처음으로 공식으로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이 매체죠. 네. 관련된 취재를 했던 매체를 오늘 고발 고소했습니다. 네,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이한 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김의겸 의원을 직접 고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네, 앞서 한 장관의 집을 침입한 이 같은 매체 소속 기자에 대해서도 이 서울 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하겠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법대로 뭐 해보자는 것이니까 네. 김의겸 의원의 반응도 봐야겠죠. 네. 김의겸 의원은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한번 법정에서 따져보자.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한 장관 고소장을 받진 않았지만 이 네. 김의겸 의원과 같이 한 장관에 대한 술자리 책임 물었던 사람 한 명 또 있죠. 이 김성환 민주당 의원. 이 의혹이 사실이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 해당 보도에 대해서 어떤 신빙성을 더하는 발언을 했었죠. 네. 그런데 한 장관이 이거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의혹이 더 진실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한 장관이 법적 대응에 나서자 이것에 네. 대해서는 아직은 무엇이 진실일지 판단하는 건 좀 어렵다, 유보하겠다라고 하며 진실이 밝혀지는 것에 따라 적절하게 유감을 표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사실 장관이랑 네. 야당 의원 색깔, 여야 의원끼리도 아니고요. 당끼리도 아니고요.
장관이랑 야당 의원 사이의 고소고발 법적 공방은 좀 이례적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거의 뭐 저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우리 정치권 분위기가 굉장히 경직돼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본인들이 의원들이 뭐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면 사과를 하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뭐 몰랐다라고 이야기할 수만 되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뭐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아직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 아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사실은 저는 일정 정도 이제 모든 것들을 사실 법의 어떤 잣대를 기대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정치권이. 근데 그동안 정치권을 보면 너무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닐 경우에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 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 또 김의겸도 그렇습니다만은 본인들이 이게 대해서 한동훈 장관한테 아직 사과를 명시적으로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일단 먼저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문제가 뭐 아니다 싶으면 사과를 하면 아마 한동훈 장관도 뭐 소송까지 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뭐 사실 뭐 사건이 불거지는 데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죠.